1870년대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며 조선은 제국주의의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청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며 조선의 대외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통상 수교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1876년의 강화도 조약, 1882년의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중심으로 이 시기 조선의 변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조선이 개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전 주제인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 파트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배경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개항의 과정에서 체결하는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에 새 정부 수립을 알리는 서계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일본이 조선과 협의 없이 외교 문서의 형식을 바꾸었으며 일왕을 황제를 뜻하는 황상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교린 관계를 부정하는 용어가 들어있다며 서계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1873년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조선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통상 개화론자들도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1875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기 위해 군함인 우뇨호를 강화도에 파견하였다. 우뇨호가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접근하자 강화도의 조선군이 경고 사격을 하였다. 일본군은 이를 구실로 초지진을 포격해 파괴하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 방화 등을 저질렀다. 우뇨호 사건 이후 일본은 조선의 피해 배상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경기도 해안 등지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조선 정부는 논의 끝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최익현은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통해 개항에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고종은 외인과 서양인은 다르고 대처할 방도가 있을 것이라며 개항에 찬성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약에는 일본이 조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일본은 원산과 인천을 추가로 개항할 것을 요구하여 정치적, 군사적 침략 의도를 드러냈다. 이어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 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을 맺었다. 이들 조약 역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과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고 관세에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는 등 조선에 불리한 것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1조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표현해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보여준다. 4조는 개항과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상을 허가하였다. 7조는 해안 측량권, 10조는 영사재판권을 규정하여 조선의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개항하자 미국도 조선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청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조선의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 권하였다. 한편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 청의 외교관이 쓴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여기에는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과 힘을 합쳐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조선 정부 내에서 미국과의 수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조선은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는 거중조정, 관세부과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은 청의 중재로 영국, 독일과 수교하였으며 러시아, 프랑스와도 수교하였다. 이들과 맺은 조약 역시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보면 1조는 거중조정, 5조는 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4조의 영사재판권, 14조의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